네, 그제 오후 3시 10분쯤 발생한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발생 48시간이 지났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고 발생 사흘째인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악천후지 않습니까? 한 명은 구조했는데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날씨와 지금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이 실종자 한 분에 대한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 사고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1일 오후 3시 13분경에 발생했으니까 이제 48시간을 거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실종된 분이 빨리 돌아오셔야 될 텐데 두 분이 애초에 매몰이 돼서 한 분은 실종이 되고 한 분은 위치는 파악이 됐다 이렇게 초반에 전해졌었죠.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어제 오전 새벽 4시경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실종이 되어 있고 여전히 빨리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탄광에서 매몰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조가 됐던 김창선 씨 사례도 있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최명석, 유지환, 박승현 이런 분들이 모두 아주 장기간 그 지하에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구조 작업이 재개가 돼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방당국은 실종자 위치 파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 위치값이 열쇠인데 정확한 값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 실종자에 대해서 휴대전화 조회값을 계속 조회하고 있는데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추정컨대 한 35에서 한 40m 지하에 매몰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구조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로는 좀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수색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고는 신안산선 열차가 지나가는 터널 중앙에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가 됐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이 자정 30분쯤에 균열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보고서에는 이미 기둥이 파손됐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단순히 금이 간 균열이 아니고 처음부터 파손이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균열과 달리 파손은 훨씬 더 빠르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손이 아니라 균열로 표현한 것은 표현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파손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앞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붕괴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에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광명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있었고 지금 오늘도 부산 사상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금 애호개역 부근에서 싱크홀이 하나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싱크홀이 그 크기가 크지는 않고 뭐 길이 한 50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지하 안전 문제는 지금 전면에 대두된 이상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 국토부가 약 2년여에 걸쳐서 이 지하 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것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금 더 앞당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싱크홀 관련 신고나 민원이 지난해 대비 510%나 늘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오늘은 부산이랑 마포구 애호개역 부근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사실 이 싱크홀 사태라는 것이 사실 외국에서나 흔한 일인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는 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신고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사상구의 경우에는 지금 가로 5m와 세로 3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것조차도 똑같이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이라고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포에서도 애호개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한 50cm가량이 침하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하철 공사라든가 지하 공사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이 땅꺼짐 사고 막기 위해서 서울시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서울시가 지금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 그리고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집안 침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하여금 이 싱크홀 위험이 있는 고위험 지역을 보고하게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8곳만 보고를 하고 17곳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구는 이 고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싱크홀이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그 도로라든가 어떤 그 공유지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싱크홀 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땅꺼짐 사고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한데 차량 등의 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수도 간의 문제라든가 지하도 공사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자체의 도로 관리의 그런 부족한 미비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원인을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관리 주체로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